맞아요. 수 비난하지 있겠네요.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대화의 기술하면 떠오르는 분이 심리학자 중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계셔요. 아, 네. 대화에는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는데 I 메시지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U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시하고 평가하고 추궁하면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사실 네. 유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쉽게 많이 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네네. 텔레비전에서도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그리고 전화 왜 안 받아? 집에 있는 가족 생각은 안 해? 당신이 지금 아빠라는 인식은 있어? 그럴 거면 친구랑 결혼하지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또 화를 내죠. 네,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사실 한 번도 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서 왠지 통쾌하네요. 네. 평소에 잘하세요. 유메시지는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네. 유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진짜 물어뜯겨서 너덜너덜해져요. 유메시지의 반대는 아이메시지인데요. 아이메시지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당신 있잖아. 늦게 들어왔잖아. 아까 전화도 안 받고. 나 솔직히 진짜 화났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늦어지면 미리 연락해 주면 좋겠어. 아니면 연락 좀 잘 받아주고. 네, 뭐 반응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 그쵸. 감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 진짜 짜증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당신이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면 짜증이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연락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한 상대방이 짜증 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인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짜증나, 슬퍼, 화가 나, 속상해, 당황스러워 등과 같은 이런 표현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네. 하지만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죽겠어, 미치겠어,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옳지 않아요. 이건 감정에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이야기한 뒤에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실 제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고요. 막연하게 감정만 털어놓으면 그냥 그렇구나, 네가 짜증 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하겠죠. 아, 네가 또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늦게 들어와서 짜증이 났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번에는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전화를 너무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화를 조금 더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바람을 부탁해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부탁을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대화하면서 조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 맞아요. 아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감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너 때문에 그래, 너 왜 그러니, 이 유 메시지로 들었을 때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표정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어감부터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전 솔직히 이 iMessage가 좀 별로라고 처음 생각했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 iMessage를 쓴다고 쓰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미 이렇게 비난받는다라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U 메시지에 비교하면 iMessage가 훨씬 더 낫기는 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 솔직히 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면 저는 나름 아이메시지가 몸에 뱄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집은 효과가 없을까 고민을 진짜 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나는 비난받는 기분이야 라는 말을 딱 듣고 깨달았죠. 저는 비난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미 비난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닌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목구멍까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정말 죽겠어가 꼭꼭 눌러 참고 참을인을 100번 쓰고 그러면서 아이메시지 기술을 해봤자 진심이 아닌 아이메시지는 효과가 없었던 거죠. 아이메시지는 분명히 좋은 대화 기법이에요. 유메시지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말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가 대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는 아주 어린 아기들도 사실 직감적으로 부모의 그 심리적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이 기운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표정, 말의 높낮이와 속도, 몸짓에서부터 상대방이 보내는 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건 언어적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컨트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메시지는 정말 반쪽짜리 효과밖에 낼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처음에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배우고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언어 습관을 바꿀 때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진짜 머리를 대굴대굴 굴리면서 이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해가지고 네. 이제 말을 하려고 대화를 하려면 멍석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이렇게 당신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하면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대굴대굴 굴려서 한 생각 속에는 여보 나 정말 속상해 라고 하면 그래 당신 정말 속상했겠다 이러고 앞으로 이렇게 좀 좋겠어 라고 하면 그래 나도 앞으로 노력해 볼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과서에 실릴 법한 그런 모범 사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을 했는데 그건 그냥 제 희망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절어 있는 아내가 이 다크서클이 이렇게 턱에 붙은 채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라고 말하면 아 지금부터 내 잘못을 지적받는 시간이 시작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감정의 에너지를 비언어적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 화를 냈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부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제 비언어적 메시지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우선 뭐예요? 비언어적 메시지는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코를 만진다던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당황스러우면 식은땀을 흘린다던가 네.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비언어적 메시지인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죠. 사랑. 네, 아이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를 이렇게 통제하는 기술이라면 네.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래 참고 온유한 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온유할 수 있게 되고 성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참을 수도 있고 네. 온유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어느 날 언젠가는 힘들어서 지쳐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오게 되면 화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분노가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 몸을 공격하게 되면 내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동력원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이요. 자,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지쳐서 혹은 워킹맘이라는 이렇게 가중되는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고 그 다크서클이 턱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깔려 있다면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사실 찢어질 게 분명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죄책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셨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네.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서로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또 비언어적인 이 표현까지 같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아이메시지의 대화 기법을 써야겠다 하면서 이런 뭐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이메시지는 사실 사랑 그 자체는 아니에요. 아이메시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만약 그 기술의 핵심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메시지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랑의 기술들도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이메시지의 달인이 되어도 만약 그 말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명령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사실 부족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가족 이야기들과 가정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저희 가정이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가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이렇게 겪어 나아가는 헤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하고 싶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겨냈다라는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컸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효진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하는 동안 참 많이 행복했어요. 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현재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께서 계획해 주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네.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 가정은 더 아름다워질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모범적이고 예쁜 가정이 될 거야. 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뭐 빛나는 순간 이제 시작입니다. 이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우리 부부가 지내면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면 좀 더 관계가 회복되고 더 사랑으로 함께 평생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 자녀편으로 더 온누리교회 최정혜 사모님과